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의 손잡기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인가요? 네, 오늘은 국제선은 안 타고요. 네.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프리카까지 좀 멀리 다녀오셔서 오늘은 수도권. 네. 예, 서울시가 어제 기후 분야 빅뉴스를 터뜨렸죠. 네. 무제한 기후 교통카드를 내년 1월부터 선보이겠다. 무제한이요? 네, 이게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월 6만 5천 원으로 와. 서울시 모든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만 5천 원이요. 네. 와,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네. 기자들 앞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카드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또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데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카드 도입으로, 그러니까 아예 기후 동행 카드, 우리말로는 이러고 영어로는 클라이밋 카드 이렇게 해놨어요. 기후 네. 카드. 그래서 연간 1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서 연 3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50만 명의 서울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34만 원이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좀 반전이 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반전을 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따르면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무제한 혜택을 받는 교통수단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늘 이제 양많은 디테일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버스, 따릉이 이렇게 좀 조목조목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하철. 네. 혜택 적용되는 게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되는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다 이용 가능하나 네. 신분당선은 제외됨. 이건 좀 요금체계가 달라서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타서 경기 인천에 내리는 경우에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경기 인천에서 타서 서울에서 내리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기후 동행 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건 좀. 그럼 출퇴근을 하는데 경기도 분들 서울로 출근 많이 하는데 출근은 안 되고 퇴근은 할인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슬슬 반전 카드가 나오고 네. 있고요. 버스. 서울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는 다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기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또 기본 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음. 이것도 그러면은 서울 지역 내에서 일부러 이 버스를 피해서 타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어렵고. 수원에서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면 네. 이거 적용이 안 된다. 또 M버스 타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네. 뜻이고요.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시간. 네. 네. 이러한 서울시의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다 뺐어요. 네. 뺐고 순전히 기후 시선 그리고 서민 경제 시선으로 서울시 실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지금부터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우선 긍정적인 시각. 시도 자체만으로 긍정적이다. 그렇죠. 일단 카드 네. 이름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이 서울시에서도 밝히다시피 지난해 출시돼서 유럽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 티켓 네. 9유로요.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돈 9유로니까 당시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만 네. 내면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KTX 같은 고속철도는 좀 일부 제외되지만 네. 나머지 기차, 버스, 지하철 다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네. 12,000원 9유로 티켓. 이걸 도입하니까 한 5천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이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늘어났고 이산화탄소를 180만 톤을 저감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억제 효과까지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대박을 치니까 네. 독일에서는 이제 9유로 실험이었는데
올해 5월부터 아예 정책으로 일상화시켰어요. 물론 이제 9유로가 아니라 월 49유로. 그렇죠.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월 49유로. 그래서 도이칠란드 티켓 뭐 이런 정책으로 도입이 됐는데 네네. 이것도 대박입니다. 도입 3개월 만에 1,000만 장 넘게 팔렸으니까요. 그렇죠. 49유로여도 네. 이게 뭐 이렇게 독일에서 히트치는 걸 보고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네. 또 파리 같은 경우는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린 차 없는 도시 정책을 힘있게 간다. 네네. 여기서는 또 월 72.9유로 전기권을 이미 발매하고 있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어느 티켓을 하고 이런 기후 티켓들이 계속 이렇게 연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9유로 티켓 실험을 독일에서 주도한 정당이 녹색당 유럽에서는요. 예. 네. 이었고 유럽의 보수 정당들은 포퓰리즘이야 뭐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의 기후 카드를 추진한 시장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게 최소한 이런 대중교통 카드를 기후를 위해서 내놓으면 이거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그래요. 이거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수나 진보를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네. 이제 좀 기후를 좀 생각하자. 네. 그리고 기후도 생각하고 서민 경제도 생각하는 실질적인 논의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기후 대응에 도움이 될까? 또 서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은 경기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발빠르게 제가 이제 어제 그 보도를 보고 네. 교통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기후도 잘 알고 네. 교통은 훨씬 더 잘 아는 아주 네. 흔치 않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셨어요? 했더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시도는 좋은데 실효성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네. 가장 먼저 경기도하고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만 해가지고는 이거 한계가 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을 그렇게 팍 줄이기에는 네. 핵심이 지금 교통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핵심이 기존에 차를 끌고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버스 탈래, 지하철 탈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데 네네. 사실 서울에서 서울 오가는 분들은 지금도 이미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길 막히니까 그냥 지하철 지하철 탈래. 타자. 예, 서울에서 네. 서울 갈 때 실제 빠르고요. 그래봤자 한 20-30분이고 아무리 네. 멀어도. 문제는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 인천 이건데 이 무제한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세 분이 모여서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뭐 n분의 1이죠 각자. 서울 시민의 몫은 서울시 예산, 네. 경기도민의 부담은 경기도 예산.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논의가 빠졌다. 네. 저도 아까 PD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만약 예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네네. 나와줘야 실질적인 실효성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독일 9유로하고는 좀 다른 게 환승 할인 체계가 이미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환승 할인 체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이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면 지하철 비용을 100%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버스비에서 조금 더 내고 버스 가는 치면 이제 지하철로 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하철 비용 따로 버스 비용 따로 이렇게 되다가 독일에서 9유로 12,000원이면 다 해결돼요. 이러니까 대박을 쳤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구나 65,000원 이란 비용으로는 솔깃 이게 싫어? 뭐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승용차 끌고 다니던 분들이 이 요금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환승 할인 체계를 계산을 해서 네. 한 달에 보통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한 20번? 20번 정도 네. 왕복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2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뭐 월차 연차 빼고 한 네. 20번 정도 하면 한 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버스 지하철 환승을 하면 65,000원 티켓이다. 네. 5,000원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서울 시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서울 시민들한테도 크게 소구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경기도나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이 요금도 요금이지만은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역 나가서 오래간만에 나가서 보면 그 저녁에 퇴근 시간에 줄이 길게 서 끝도 있는 없죠. 거예요. 끝도 없죠. 그 일산 가는 네. 버스 줄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네, 네. 그래서 줄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광화문 나갈 때 M버스를 타잖아요. 네. 그 한겨울에 한번 줄 서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이거 새벽에 제가 고양시에서 서울 나가는 줄을 예. 섰다가 눈이 오면 예. 대중교통밖에 탈 수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개선이나 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버스 탑시다, 대중교통 탑시다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저희 김포도 거기 골드라인 항상 부족해서 난리인데 네. 대중교통 탑시다 하면은 이제 러시아워에서 더 밀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경기도, 인천 곳곳에서 사실 GTX 언제 되나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네, 엄청 네. 많잖아요. 그만큼 대중교통 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좀 불편한 것 같다. 네. 과연 이동권을 보장할 대중교통이 충분한가? 오히려 예산이 이 정도에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저희 오늘의 기후 차원에서 한번 간략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야 할까 봐요. 네. 100분 토론이래가지고. 네, 기대됩니다. 예, 요금을 깎는 게 맞느냐, 그 예산으로 확충하는 게 맞느냐, 대중교통을. 네, 어쨌든. 네. 그런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18,000원 올려놓고 5,000원 깎아주면서 생색내식입니까? 뭐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요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 2022년 기준 서울 시민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이 한 7만 1,745원 정도 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 6만 5천 원 카드가 되면 5천 원에서 6천 원 할인인데 네. 이 와중에 지난달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씩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기준 18,000원이 추가 지출되는데 18,000원 올려놓고 5,000원 깎는 건 좀 생색내기 아니냐. 뭐 약간 좀 그 버스 요금 인상하고 좀 스텝이 안 맞는다. 네. 뭐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또 하나 내놓은 게 이제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 카드를 단체 구매를 하면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기업에게. 예, 기업에게. 근데 이제 사실 교통 유발 이거는 부담금이 예, 지금도 좀 너무 부담금이 약해서 네.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인데 여기서 더 깎았으면 이게 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대중교통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해법이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불러일으킨 건 맞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실험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네. 논의의 시작이고 한국형 대중교통 모델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처럼 정말 확 깎아주는 구유로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길이 있을 것이냐? 네. 미국이 자동차 대국이잖아요. 예. 여긴 진짜 차 없이 못 가는 나라잖아요. 지난 5월 1일에 미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후 전문 기자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전기차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기후 대응 못한다. 탄소 중립 못한다. 네. 대중교통 체계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미국은 대중교통 체계 잡으려면 이것도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죠. 이미 뭐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게 나왔다는 거 이제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미디어 분야에서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로 마무리를 지면 영화를 보면 네.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잘 살 때 자가용을. 스포츠카를 막 맞아요. 몰다가 망하면 버스 타요. 맞아요. 이런 서사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좀 낡은 서사 아닌가. 네. 지하철 어느 방향 몇 번 체크한 앞에서 만나 이런 게 좀 낭만적인 약속이 되면. 그게 좀 멋지고 앞서가는 네. 그런 이미지로 조금씩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기후를 생각하는.